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은영입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이색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사람이 잠들기 가장 좋은 시간은? 이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피곤할 때라는 답변도 있었지만 90% 이상이 막 잠에서 깨서 눈을 떴을 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다시 잠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이 아마 배가 되는 기분일 텐데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매매 타이밍, 내가 팔고 싶고 내가 돈이 필요한 그 순간에 팔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살만한 매물 정보가 눈앞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상담부터 매물 정보 시간까지 알차게 꾸려뒀습니다. 여러분의 매매 타이밍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1부 순서입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과 전화로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고민 해결해 나가는 순서죠. 오늘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은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제가 오늘 또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발견을 했는데요. 저랑 소장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인다라고 시청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든 우리 이렇게 사랑스러운 앵커랑 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격 좋죠, 얼굴이 이쁘죠, 지식 많죠. 정말 최고의 신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소장님께서 워낙에나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고 또 항상 방송에도 너무 열심히 임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저절로 또 반가움이 표현이 돼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도 저희 찰떡궁합 자랑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제가 또 궁합 착착 맞게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안고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부천 원미구 여곡동에요. 네. 일도 아파트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지어진 게 1983년도에 지어진 그 아파트인데요. 네네. 23평이고요. 네. 5층 중에서 3층 아파트예요. 5층 중에 3층이요. 네. 네, 1983년. 네. 네네. 네. 83년도에 지어졌어요. 네, 그럼 현재 더 가져가실지 아니면 매도하실지 고민 중이신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아마도 또 시원하게 답변을 주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넘겨볼 테니까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일도 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역곡역 옆에 대림 아파트 최근에 지어진 대림 아파트 바로 옆에 저층 아파트를 30년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 부천 역곡 중심으로 해서 부천이랑 인천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 2000년 초반에 얼마에 매입을 하셨어요? 2000년도에. 2000년 초반에 그게 1억 1000에 샀어요. 1억 1000에요. 지금 시세는 아세요? 지금 시세는 2억 2천 정도 간다고 하는데 네네. 매매가 전혀 안 되는 상태라고 그러네요. 지금 매매가 안 되는 상태고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매수자가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 특히 2, 3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2억 2천, 2억 3천에 매입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시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실종되었다는 거는 전세 가격도 받쳐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앞으로 재건축이 되었어도 그 주변 아파트 시세가 지금 별로 받쳐주질 않고 있어요. 지금 대림 아파트도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편차 그렇게 분양 당시의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요. 또 인근의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라든지 그런 아파트들마저도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에요. 그쵸? 1억 1000만 원 주고 사셨잖아요. 그쵸? 네. 초반에 1억 1000만 원 주고 사셨으면 지금 혹시 거주하세요? 실거주하세요? 거주는 안 하고요. 네네. 전세 9,500만 원 들어있어요. 전세 얼마 들어있다고요? 9,500만 원. 아, 9,5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실투자금이 그럼 1,500만 원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길게 갖고 가셨네요. 그렇죠? 네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실투자금하고 그 전세 가격 때문에 그 투자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그냥 뭐 잊어버리시고요. 시세를 그냥 잊어버리세요. 머리 아프시니까 그냥 머리 네. 아프시니까 잊어버리시고 뭐 최고점 생각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내놓으실 필요도 없으세요. 거래가 아예 안 되니까요. 차라리 끝까지 재건축이 완공이 될 때까지 그냥 쭉 소액으로 투자하셨으니까 쭉 가져가시고요. 대신에 기간에 대한 그 시세 차익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개발될 때까지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까지 가지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언제쯤 재건축이 될 뭐 전망이 있나요? 재건축 전망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구역 지정도 안 됐고요. 뭐 추진위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제가 뭐 재건축이 언제 된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아파트 소유자분들 있잖아요. 네. 아파트 그 소유자분들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셔야 이게 재건축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네. 끝까지 그냥 보유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뭔가 추가적으로 궁금증 더 없으신가요? 네,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저희 방송 네. 후에도 통화 가능하니까 꼭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 주셨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지역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금정역 인근에 있는 네, 군포시 삼문동 삼성 아파트를요. 네. 20평형으로 한 두 채를 보유 중이에요. 삼성 11단지 쪽이요? 네. 그러시구나. 네네. 네. 이제 이거를 재건축을 보고 샀는데 네. 가격이 자꾸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좀 걱정이 묻어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제가 소장님께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쭤볼게요. 네. 네, 소장님. 제가 네. 또 11단지 이렇게 딱 맞춘 이유가 있죠. 사실 시청자님, 네, 제가 삼문동에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얼마나 시청자님이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이시군요. 네, 네, 제가 삼성 반갑습니다. 아파트에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다가요. 네, 또 비슷하게 옆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궁금한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떨까요, 소장님? 이건 저보다는요. 우리 민영 앵커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언제 매입하셨어요? 하나는 10년 전에 매입해서 네네. 1억 5천 정도에 사서 문제가 없는데요. 2년 전에 한 2억 7천 정도에 산 게 문제예요. 지금 2년 전에 지금 하나를 더 구입하신 거죠? 네. 지금 이제 금정역 주변으로 이제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억 그 초반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었던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지역에 또 투자하신 분들의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금정뉴타운 때문에 더 가치가 올라갔었던 지역인데요. 지금 금정뉴타운이 지금 해제됨과 동시에 지금 그 뭐랄까요, 그 투자자들, 가수요자들의 그 매력을 잃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가격대에서도 가격이 뭐 3억 초반대 뭐 소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로 그 거래가 되다가 지금 현재는 뭐 2억 중반 이하로도 지금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라고 할까요? 주변 환경이 여건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민영과가 말씀드렸듯이 그 삼본 그 신도시하고 굉장히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우수하고요. 주거 환경이 뛰어난 삼본으로 가격이 그렇게 그 오히려 더 저렴한 그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소형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삼본 신도시로 이동 중인 상태고요. 실수요자들이 지금 찾지 않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주거 환경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뭐 교통도 좋고 다 좋지만 교육 환경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그 요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정뉴타운 그
지정이 될 만큼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제되고 나서 투자 메리트가 이뤄감과 동시에 대신 옆에 재래시장 있고 1호선, 4호선 전철역 환승이 되는 그 금정역도 있어서 뭐 교통 여건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고요. 모텔이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한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세 가격도 아마 저렴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여기를 뉴타운을 추진을 해서 같이 나중에 뭐 아파트는 낡아서 나중에 재건축 연한이 돼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예 뉴타운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 개발이 가치는 바라볼 수 없어서 가수요의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고요. 또한 실수요자들의 관심 역시 멀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는 1억 5천만 원에 뭐 옛날에 구입하셨으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지금 이 매물 역시 앞에 그 말씀드렸던 오늘 재건축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 매물처럼 뭐 거래가 그렇게 내놔봤자 뭐 거래에서 시세가 뭐 가격 하락만 불러일으킬 뿐이지 오히려 그 내놓지는 마시고요. 매도 시점을 GTX가 또 들어서요. 그렇죠? 네. 금정역에. 강남권까지 또 금방 간다는 소식이 예, 들리더라고요. 10분 이내로 진입할 네.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뭐 한 8년 걸릴지 10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정도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냥 느긋하게 보유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매도 쪽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매도보다는 차라리 좀 마음 놓고 오래 가지고 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 주셨거든요. 네. 네, 어떠세요? 뭐 급하게 매도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궁금해서 제가 네.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뭐 추가적인 상황이 더 더해지게 된다면요, 방송 후에 따로 한번 전화 주시면요, 우리 현아 소장님께서 전략 개인적으로 세워주실 거거든요. 네네. 네,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보면 그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쪽 3번 엄청 또 뉴타운이 생겨났고 또 이쪽 금정 뉴타운 쪽은 전혀 개발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유흥업소도 많고 또 그렇죠. 금정역에서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숙박업소도 많고. 위험하다라는 생각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런 말을 드리면 또 뭐 어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심의에 걸릴지 모르지만 국적이 다양한 네.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도둑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주거환경 굉장히 열악한데 여기는 사실은 뉴타운을 해제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상가나 재래시장은 활성화돼 네. 있죠. 대신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그 모든 메리트를 다 잃어버리질 않았나. 이제는 GTX 하나밖에 바라볼 네.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GTX 호재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좀 기다리셨다가 움직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시장 뭐 정책 이슈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최근에 뭐 전세값이 정말 매매가를 뛰어넘을 만큼 네. 무섭게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이야기가 후속 조치로 계속 더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뭐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해서 정말 찬성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네. 있겠는데요. 예, 목돈 안 드는 전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 그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세입자가 이렇게 내는 방식하고요. 두 번째는 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다 넘기고 은행에다 저리로 대출을 받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전세금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네. 이런 건 전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보조금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전세금이 더 올라가는 전세금에 거품이 끼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반대입니다. 네, 반대쪽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도 또 꼼꼼하게 정책 이슈에 관해서 소장님의 의견 그리고 시장을 보는 시각도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니까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수원 내탄동에 네네. 3천
2차 아파트, 23평형 아파트를 네. 임대 목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임대 목적이라 저층으로 며칠 구입하려는데요. 네. 재건축 될 때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아, 알겠습니다. 수원 메탄동으로 왔습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소장님께 직접 넘겨볼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 한번 여쭤보세요. 네. 네, 지금 매매 가격하고 지금 임대 가격 알 수 있을까요? 네. 매매 가격은 1억 3천에서 1억 5천 선이고요. 네. 임대는 전세 1억 2천에서 1억 5천까지 있고요. 네. 지금 월세는 그러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나요? 예. 네,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60에서 7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방이 혹시 몇 개 있어요? 방이 3개인데 네. 하나는 거실 겸 방으로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뭐 미닫이 식으로 돼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거. 지금 메탄동이면은 삼성전자 지금 수원 공장 인근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네, 임대 지금-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아, 임대 수익률이 좋아요. 네. 자, 제가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지도를 보니까요. 지금 여기 지금 이쪽이요. 이쪽이 삼성전자 사업장이면 이쪽 바로 메탄공원 바로 옆에 있는 삼성 2차 아파트인가 본데요. 지금 삼성전자 보이시죠? 네네. 예, 지도로 보이면 굉장히 큽니다. 상주 인원이 약 2만 명이에요. 그래서 뭐 임대 수요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셔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임대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세 차익이 아닌 임대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찬성. 그러니까 지금 매입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23평형인데 불구하고 방이 3개 나오면 전용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임대 수요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찬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신에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적으니까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세 가격이 뭐 아까 1억 2천에서 1억 5천이요? 네네. 예, 1억 2천에서 1억 5천인데 매매 가격이 1억 3천에서 1억 5천이면 네. 거의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매입하셔도 좋긴 좋아요. 매입하셔도 좋고 또 월세로 60에서 70이면은요. 네. 대출을 조금 일으켜서 매입을 하시게 되시면은요. 수익률이 굉장히 수익률도 매우 우수한 편이니까 지금 매입하셔도 좋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요. 네. 단점을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가 뭐 애매해요. 지금 뭐 재건축하기도 애매하고 뭐 하기도 애매한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보유했을 때 뭐 재건축까지 바라보신다는데 재건축까지 바라보시려면 유지 수선비, 월세 수익을 기대하시면 유지 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를 꼭 참고를 하시고요. 또한 이 인근으로 또 그 뭐랄까요 소형 아파트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이 공장 때문에 많이 지어졌어요. 소형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가격에서 어느 정도 경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전세가가 높다고 하셔서 무조건 사시는 것보다요. 여태까지 거래 시세 다른 아파트들도 다 알아보시고 그다음 비교하신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오히려 가격이 오른 아파트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시세 차익은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한 곳에 여러 채 구입하시지 마시고요. 저층 아파트도 있어요, 인근에. 저층 아파트도 한번 둘러보시고 분산 투자하세요. 조금 한 곳에 몰아서 하는 거는 나중에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입하셔도 괜찮아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현재 매입하시는 매매 타이밍 좀 적기다라고 이야기 주셨거든요. 다만 실거래 사례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자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어요. 네. 네, 뭐 추가적인 궁금증 없으신가요? 예, 네. 잘 참고하겠고요. 네. 그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되나요? 아, 네네. 네. 저기 메탄동 네. 대림 이 편한 세상에 제가 거주하는 중인데. 아, 지금 거주도 메탄동 쪽이시네요. 네네. 네. 예. 여기를 팔고 광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 광교 신도시요? 예. 네. 경기도통역 인근으로 이게 너무 가격이 올라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분산 투자하시라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분산하게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아유, 광교가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거주 목적으로 지금 이주하시려고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쪽을 파시고 그쪽으로 이주하시는 건 맞아요. 네. 맞아요. 광교 쪽으로 입성하시는 건 맞는데요. 왜냐하면 신도시니까 살기가 굉장히 인프라도 발달될 네. 거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사는 타이밍은 안 좋아요. 지금 광교에 지금 바로 입성하시기에는 타이밍이 매우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광교에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뭐였죠? 무슨 그 랜드마크였죠? 큰 거 위스콘인가 뭐였죠? 뭘까요? 아무튼 네. 그 조성도 지금 무산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업 자금 때문에요. 무산된 상태고요. 지금 경기도청 역시 지금 현재는 축소된다 그래요. 경기도청도 이전하는데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부지도 좀 축소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판교하고 비교해 볼게요. 판교 같은 경우 입주한 후에 입주 한 2, 3년 지나니까요. 작년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입주한 후에 2, 3년 차에 차익 실현 매물이나 또는 비과세 매물이 나오는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잡으세요. 광교 신도시는 2011년 한 6월 정도부터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좋은 위치에 매입을 원하신다면 한 내년 후반기나 2014년이죠. 2014년이나 2015년 그때를 공략하셔서 일단은 거기 매도가 되잖아요. 만약에 대림 이편한 세상이 매도가 되면은요. 전세로 좀 거주를 하시다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세 파악이 빠르잖아요. 그럴 때 급매물 매수 타이밍을 그때 정도로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세제 혜택을 노리면서 분명 이 매도 물량 내놓는 물건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시점에 한번 기다렸다가 움직여 보시는 게 낫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언제든지 다음 선택하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책 이슈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사실 최근에 취득세 인하 이야기가 지난주 네. 굉장히 큰 화제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자체 쪽에서는 반대가 좀 많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떨까요? 그쪽 부분은? 취득세 연구 인하해서 3억 원 정도로 네. 선을 맞춘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형평성이 틀려요. 지금 전세도 3억짜리 이상이 굉장히 많은데 네. 좀 형평의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3억 원 이상, 4억 원, 5억 원, 6억 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취득세 감면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감면이 되니까 아무래도 재정 확보에 있어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역별로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보유세, 재산세를 늘려서 그걸 확충한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누가 들으실지 모르시겠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전세금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역별로 차등화를 두어서요. 지자체별로 차등화를 두어서 전세에다가 차라리 고가 전세에다가 전세금에 세금을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하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네, 면적이나 지역 그렇죠. 규모별로 조금 차등을 그렇죠. 차등을 두자는 둬야죠. 현실적으로 다가가야지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는 좋지 않고요. 야당과 여당이 서로 대립해서 내린 결정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히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주신 분은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현대건설이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종합시공능력평가액 12조 371억 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5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삼성물산이 2위, 대우건설이 3위를 지켰고 대림산업이 2단계 오른 4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5위에 올랐고 지난해 4위였던 GS건설은 실적과 영업이익이 감소해 순위가 6위로 밀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들어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브가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 수는 모두 6만 5,072가구로 지난해 말 7만 4,835가구와 비교해 만여 가구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3만 2,547가구에서 46가구가 줄어든 3만 2,501가구에 그쳤지만 지방은 4만 2,288가구에서 9,717가구가 줄어든 3만 2,571가구를 기록해 지방 미분양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건축 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감소한 5,702만 제곱미터였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건축 허가 면적은 지난 2010년 51.2%로 2011년 3.4%, 2012년 5.7%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올 상반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국토부는 주거용 건축물은 주거 유형에 관계없이 허가 면적이 모두 감소했다며 상업용 건축물은 전체적인 허가 면적은 줄었지만 판매 시설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올 상반기 준공 면적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6.1% 증가한 5,978만 제곱미터였습니다.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조 2천억 원 규모의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시개발청이 발주한 220억 달러 규모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중 3개 노선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하철 프로젝트는 리야드 최초의 광역교통망으로 전체 6개 노선 87개 역사 176km에 달하는 지하철 건설 공사를 3개 패키지로 나눠 진행합니다. 대림산업이 완주산업단지에 BOPP 필름 생산 공장을 증설해 국내 1위 BOPP 필름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림산업이 지난 2011년 9월 착공한 전라북도 완주산업단지의 BOPP 필름 공장 설비가 완공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장 증설로 대림산업은 연간 4만 5천 톤의 BOPP 필름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금융공사와 공공주택 입주자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 3.0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한층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LH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주택금융공사의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공유, LH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금융공사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수요자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에 관한 협력 등입니다.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공사대금 이행보증을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기준이 회사채 기준 등급 A- 기업에서 A0 이상인 기업으로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대상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 활짝 맞이했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실 때 연락 주시는 번호부터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해나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장대장 부동산연구소 장용석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시고 또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철문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지역의 매물 소개해 주십니까? 예, 저희가 9호선을 한금노선이라고 부르지 그쵸, 않습니까? 네. 이 한금노선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역이 신논현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신논현역 초역세권에 아주 저렴한 급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신논현역 초역세권의 급매물이다 하셨는데 가격과 함께 또 입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장용석 대표 20만 킬로미터의 사나이죠. 전국 곳곳에 돌아다니시는데 자, 오늘은 또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나요? 네, 서산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네. 그 서산에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는 굉장히 도로 접근성이나 또 양면이 도로로 접해 있고 또 소액 5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고요. 황금성이 뛰어나다는 네. 바로 오늘 추천 포인트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포인트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어떤 매물 정보일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영숙 대표께서 소개해 주실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시 지곡면 토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1322제곱미터고요. 3.3제곱미터당 가격 12만 5천 원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네,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자, 토지 특징부터 좀 듣고 갈게요. 네, 일단 뭐 이제 그 큰 특징을 볼 때, 네. 지금 항상 제가 큰 그림을 보라 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이 지도상으로 서해 라인으로 볼 때, 평택, 그 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지금 땅값이 이제 산업단지 분양 가격으로 보면요, 15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당진, 뭐 현대제철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저가 기업입니다만 이런 산업단지가 분양 가격이 한 100만 원 내외라고 본다면 이 서산의 장점은 바로 이 산업단지가 약 50에서 70만 원 사이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네. 자, 본 토지가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지금 현재 분양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요. 또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등이 지금 입주해 있고 이제 앞으로 많이 입주할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또 가파른 집가 상승을 그릴 수 있고 또 황금성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본 토지는 양면이 지금 도로로 접해 있기 때문에 또 5천만 원 소액이기 때문에 2배 정도 향후에 집가 상승이 해도 분할 매수해서 약 5천만 원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토지라고 일단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충남 서산시 지곡면 토지 추천 포인트, 이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 뭐 입지적인 거 포함해서요, 쭉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 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서산시 지곡면 일대는 바로 서산 오토밸리, 바로 122만 평인데요. 지금 현재 분양이 100%가 끝났습니다. 공정도 100%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파워텍이라든지 현대파텍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요. 지금 뭐 현장에 가보시면은 중고차 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직원들의 자동차로 지금 눈에 띄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또 네. SK라든지 포스코 P&S라는 이런 대기업 계열사들이 이제 입주해 있고 또 입주할 예정이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는 현대 위아가 6천억 정도의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고요. 100개 어떤 회사를 같이 동행해서 지금 입주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2, 3년 내에 약 3만 명 내외의 어떤 그 상주 인구가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본 토지가 이 집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바로 본 산업단지에서 바로 근접해 있고 또 성현면 일대는 바로 그 지곡면하고 지금 접해 있습니다만 현대 지금 하나 테크노밸리가 60만 평 정도가 지금 80% 이상의 공정률과 80% 이상의 지금 분양 완료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도 지금 이제 입주를 하게 된다면 2, 3만 명의 상주 인구를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 지곡면 성현면 이 일대에 약 5만 명 이상의 상주 인구가 입주를 한다면
지금 서산 인구가 16만 명인데요. 5만 명이라면 굉장히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주변 집가 상승에 가파른 상승을 가져올 수 있겠고, 또 이런 상주 인구가 많이 지금 입주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그 택지 개발을 해서 또 어떤 주거지라든지 산업지를 또 어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대산 산업단지가 굉장히 지금 이제 가운데 그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도 뭐 다른 지도가 또 준비돼 있죠.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이제 대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죽 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확장을 했고요. 또 대산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그 산업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에 택지 개발을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택지 개발이 계속 팽창이 된다고 한다면 본 토지까지의 바로 직접적인 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그 또 서산의 남북도로죠. 바로 29번 도로가 지금 대산과 지곡면 가는 일대 큰 도로, 4차선 도로인데 이게 지금 핵심 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본 토지가 이 4차선 도로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토지의 장점이 또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토지가 양면이 지금 지적도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도로로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지금도 뭐 2개의 필지입니다만 향후에 매도할 때 2개로 나눠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소액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뭐니 해도 내 주머니 사정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도 투자를 할 수 없는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향후에 이런 어떤 토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황금성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도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황금성 높다라는 이야기, 또 대기업의 투자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언제 토지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 매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요. 그 타이밍 좀 짧게 한번 간략하게 세워주시죠. 네,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계획이 발표하고 너무 일찍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계획이 좀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참다 못해서 그렇죠. 네. 어떤 기회비용에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또 개인 사정상 매도를 하는 경우가 또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계획이 완료가 됐고 이제는 입주 단계이기 때문에 가파른 집가 상승의 어떤 그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바로 그 전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수 타이밍으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고 또 향후에 2, 3년 내에 눈에 띄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짧은 타이밍을 보고 매도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아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자, 가격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가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면적은 총 400평이고요. 네. 평당 가격은 1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지목은 전이고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에서 이 녹지 지역 중에서도 도시가 팽창이 됐을 때 제일 우선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지역이 바로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그만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 집가 상승에 따른 매도 시점에서 어떤 그 지금 2개 필지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충남 서산시 지곡면 토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이 작가에서 가져온 매물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도보 4분이고요. 준공연도 올해 2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이네요. 금액 넘겨볼게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4,9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9,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4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으로 왔습니다. 아주 키워드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를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 짚고 가야 될까요? 네,
논현동 하면 우리가 강남 지역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한 군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는 풍부한 임대 수요가 상출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 지역 같은 교통편이 상당히 탁월한데요. 현재 이 지역은 2호선, 7호선, 9호선, 인근 지역에 또 신분당선까지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4개의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이 매물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매매 금액인데요. 인근 지역의 이와 유사한 매물이 거의 1억 7천대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억 4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요건의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변 입지까지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조금 전에 2호선, 7호선, 9호선의 신분당선까지 교통환경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그 주변에 신분당선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입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은 보면 그 고급 주거단지 인근에 뭐 GS 자이라든지 주변에 폐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 주변 지역은 앞으로 신분당선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2011년도에 신분당선이 강남역에 지금 현재 그 개통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신분당선이 내년경에 착공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예전에는 용사로 갈 예정이었지만 이 지역이 앞으로 강화문이라든지 인근 그 은평 뉴타운 쪽으로 뻗어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기사에서도 보듯이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강북권이 지금 실질적으로 강남권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만큼 강북권에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신분당선 개통과 더불어 우리가 보면은 신논현역하고 강남역 사이에 지하도시 건설권이 있습니다. 이 지하도시 건설권이 신분당선 개통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하도시에는 멀티플렉스 공연장과 각종 편의시설, 상가를 설치함으로 해서 인근 주변 상권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강남하면은 강남 스타일 싸이로 유명하죠. 그쵸. 최근 들어 보면 그 홍수로 인해서 강남역이 침수 지역으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앞으로 신분당선 착공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서초동 주변 같은 경우는 롯데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정거장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주변 지역이 앞으로 삼성타운처럼 고밀도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규모가 1.5배 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될 경우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의 고용 창출 인구가 거의 4만 명 이상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집가의 상승에 상당히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로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준공이 됐던 신축 건물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지 그리고 뭐 부대 시설로 어떤 게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은 2013년 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네. 예부는 하강석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총 5층으로 된 건물 중에서 본 매물은 3층입니다. 우리가 3층이면은 다세대 빌라 중에서 실질적으로 노열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에 풀옵션 구조이면서 기본 옵션에 플러스해서 벨트인 냉장고, 더불어 TV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자 임대차 놓기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고 들어갈 게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그 세입자 같은 경우 필요한 자기 가재도구만 간단히 갖고 오시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좋은 점이 바로 그 강남대로 개발의 중심축이죠. 이 강남대로와 실질적으로 100m 이내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형성된 지역의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정보에 CCTV 설치도 나가요. 설치돼 네. 있는 거 맞죠? 예, 요즘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전만큼은 꼭 기억해라 할 만한 체크포인트, 이 매물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수익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교통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지하철역 신논현역이죠. 이 한금 노선 9호선에 도보로 약 3, 4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으로 매물러서 공실의 염려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려면 그만큼 매매 금액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현장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매물이 1억 7천대 주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 지금 아주 저렴하니 1억 4,900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가격적인 포인트 때문에 이 매물 같은 수익률도 약 9%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간 임대 수익 9% 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2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편리하고 현재 롯데 등의 대기업에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야기하셨네요. 강남구 논현동 매물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매물 정보 방금 소개받았고요. 하나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오늘 매물 정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대장 부동산 연구소 장용석 대표께서 또 하나의 매물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상가 빌딩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 도보 10분이고요. 준공연도는 2007년 11월입니다. 또 5층 건물입니다. 1, 2층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요. 3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이네요. 자, 매매 금액 넘겨볼게요. 28억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4억 1,500만 원, 월세는 1,035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5억 원, 실제 투자 금액 8억 8,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산동으로 왔습니다. 상가 빌딩인데 가격을 보고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8억 원인데 네. 어떤 특징을 가진 상가입니까? 요즘에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이 20억대에서 30억대 건물, 네. 수익형 빌딩들을 많이 찾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부동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소개시켜드릴 빌딩은요.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많이 활용을 됐을 만큼 그만큼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된 빌딩이고,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이 예전에 대기업 CEO로 계시다가 지금 중소기업 회장님이신데, 바로 이분이 이제 소유를 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주차가 25대 정도가 가능하다는 점. 회사 사옥으로 쓰면 아주 좋을 그런 빌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마포구내의 어떤 상암 DMC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호재, 홍대 상권이라든지 그 합정, 균촉지구라든지 이런 지금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호재와 더불어서 향후에 어떤 처분소득,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 실투자금이 8억 8,500 정도의 비교적 매매가에 비해서는 어떤 실투자금이 작은 금액으로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이 상가 빌딩만의 추천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또 그 부분의 지가 상승, 가파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들을 좀 짚어주세요. 네, 가파른 거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네. 썰매도 가파른 곳에서 타시고요. 아, 그럼요. 전 스릴 있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그 한국 사람들은 소유욕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내 건물, 나이가 드신 분들은 50대, 60대가 되신 분들은 내 빌딩, 굉장히 그런 어떤 자기 만족이 많이 강한데, 네. 바로 본 빌딩은 모 방송국 공중파 드라마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어떤 그 장소로, 협찬 장소로 나왔고요. 또 아름다운 빌딩으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빌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그 부동산이라는 게 꼭 어떤 수익률만 가지고 향후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빌딩 자체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소유욕이 강한 우리나라 민족성과 더불어서 본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게 첫 번째 추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포구 내에는 굉장히 어떤 그 신축 가능한 이런 이면도로의 단독 주택 부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어떤 그런 시점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본 매물도 굉장히 어떤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향후에 시세 차익을, 지가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마포구 내에 상암 DMC라든지 합정 균척지구 내에 이런 꾸준한 임차 수요와 더불어서 지가 상승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또 현재 수익률이 6% 정도 되는데, 현재 마포구 내 빌딩들이 5%, 6% 정도라고 보면 약간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그 3, 4, 5층이 1, 2층은 사무실이고요. 3, 4, 5층은 지금 원투룸으로 주거용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사무실이나 회사 사옥이나 또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어떤 개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변경을 한다고, 체인지를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게 추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메세나폴리스도 있고요. 좀 이목이 쏠리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네. 개발에 따른 호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네, 메소나폴리스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다 얘기해버리시면 저는 무슨 얘기를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지금 합정 같으면 이제 메소나폴리스 누구나 아니까 그쵸.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겠지만, 거기 이제 그쪽과 더불어서 합정역 그 근처에 지금 균척지구라든지 또 LIG 사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어떤 주거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지금 뭐 3, 4, 5층이 지금 주거용으로 임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지금 상암 DMC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디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다 그쪽으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 입주가 완료된다고 한다면 지금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는 본 매물까지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홍대 지금 한류 뭐 지금 유명한 우리나라 뭐 YG라든지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있지만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주변에 많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합정이라든지 어떤 소교동, 동교동까지 해서 이면도로에 있는 이런 어떤 주택이 계속 지금 어떤 수요가 지금 계속 많아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향후에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지하철이나 혹은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교통 부분 입지 여건 좀 들어볼게요. 네, 뭐 지금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전철역으로 마포 구청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요. 버스는 바로 지금 네. 건물 건너편에 바로 지금 있고요. 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부순환도로라든지 성산대교 강변분로 또 서부간선도로 등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그런 교통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주변에 뭐 학군이라던가 이런 거 부분은 또 잘 충족이 돼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뭐 학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변에 뭐 이대라든지 네. 또 뭐 서강대라든지 연대라든지 홍익대라든지 명지대라든지 이런 많네요. 아주 많죠. 네. 이런 학교들이 충분히 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형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실에 대한 우려를 조금 낮출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그럼 수익형 상가 빌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아까 28억 원이었는데 또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수익률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대지 면적은 약 110.5평이고요. 지금 바닥 면적, 건축물 바닥 면적이 54평이고요. 연면적이 318평, 19평 정도 되겠고요. 현재 5층 중에서 1, 2층이 사무실로 임대가 돼 있고요. 3, 4, 5층이 지금 원투룸으로 임대가 되고 있고 주거용으로요. 네. 매매 금액은 28억입니다만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이 15억이고요. 보증금은 4억 1,5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035만 원인데 지금 뭐 수익률 실투자 금액은 8억 8,500만 원에 수익률을 계산하면 6%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사모님이 여기 회장님께서 사모님한테 선물로 사주신 건데 지금 그 아무래도 어떤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고 임차인들이 좀 뭐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그러면 또 깎아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적정선에서 받는다고 한다면 7, 8%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겠고요. 향후에 3, 4, 5층을 어떤 회사 사무실이라든지 또 게스트하우스 등 또 전체를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매입을 해서 개조를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겠고요. 향후에 상암 DMC라든지 홍대 상권, 합정 어떤 균적지구의 어떤 확장, 또 여의도의 어떤 출퇴근 이런 직장인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까지도 노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은퇴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형 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상가 빌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김철문 이사, 장용석 대표였고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